안녕하세요. 오늘도 관물이 최작입니다. 낯솔에서 모태솔로 특집을 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과연 그 모태솔로의 기준이 무엇일까였습니다. 물론 모태솔로의 원뜻은 이성과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는 남녀를 말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모태솔로의 의미에서는 연애를 하고 싶어도 연애를 하기에는 외모나 성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모쏠 특집 1화 방송을 보니 제가 괜한 걸 고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낯솔이 과거에 했던 모쏠 특집은 보질 않아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모쏠 특집에서는 모태솔로라는 원뜻에 충실해서 캐스팅을 했더라고요. 덕분에 이런 사람들을 모태솔로라는 이름으로 한 대에 묶어도 되는 건가 싶게 개성 넘치는 출연자들이 상당수 캐스팅이 됐던데요. 특히 여성 출연자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모태솔로의 원뜻과 상관없이 모태솔로를 바라보는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연애를 원했느냐, 원치 않았느냐입니다.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도 못한 경우와 연애에 관심이 없어 안 한 경우는 매우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특히 이성에 대한 니즈가 적고 이성과의 관계 형성보다 개인의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다 보니 그러다 모쏠이 된 경우는 저는 모태솔로로 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아직 모태솔로일 뿐이지 막상 이성에게 관심을 갖기만 하면 언제든 모태솔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영숙이 아닐까 싶은데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었다는 영숙. 고려대 학부를 나와서 서울대 석사까지 마친 재원이죠. 직업에 대해서도 이미 스포가 떴는데 강남 유명 입시학원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단아한 외모에 차분한 성격으로 보이는 그녀는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에서 무려 3표를 받았는데요. 아빠 말고는 제대로 남자 손을 잡아본 적도 없다더니 낯솔에서는 연달아 3남자의 손을 잡아보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처음에 영호와 손을 잡을 때는 수줍은 모습이더니 두 번째 영식과 손을 잡을 때는 처음으로 여자 손을 잡아봅니다란 영식의 미션 멘트에 진짜냐고 물으며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영철의 손을 잡았을 때는 허둥거리는 영철을 부드럽게 리드하며 무사히 미션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외유 내강형인 캐릭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첫인상에서 무려 3표를 받다 보니 과연 영숙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연 영숙은 첫인상 선택에서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예고를 보니까 영식이 누군가에게 꽃다발을 받았던데 저는 그게 영숙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여성 출연자 중에 영숙과 같은 이유로 모쏠이 된 경우는 2사람이 더 있죠. 바로 영자와 현숙인데요. 영자도 스포를 통해 이미 직업이 밝혀졌습니다. 영앤 리치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꽤나 유명한 웹툰 작가라고 하죠. 1996년생으로 촬영 당시 나이가 27살인 걸로 봤을 때 아마도 영자는 뚜렷한 목적보다는 경험 삼아 낯솔에 출연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 절절하거나 진지한 연애보다는 유쾌하고 쿨한 연애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자는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에서 로봇 박사 영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영수는 첫인상에서부터 영자에게 깊이 빠진 것 같고 자기소개나 미리 보기 영상을 봤을 때도 오직 영자에게만 직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이 영수에게로 향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수의 미리 보기 영상에서 낯솔 최초로 인터뷰 도중 대화를 신청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제 예측으론 그 상대가 영자일 것 같고 그렇다는 건 둘의 러브라인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뜻이니 개성 넘치는 영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남출은 과연 누구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현숙은 모태솔로가 된 이유에서 영숙, 영자와 같은 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숙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현숙에 대한 리뷰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영숙과인 인물들과 대조해 제가 리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정숙입니다. 정숙은 모태솔로 치고는 굉장히 미인이죠. 흡사 청춘 드라마에 나와도 손색이 없을 그런 비주얼인데요. 하지만 제 기준에서 이분은 모태솔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연애에 대한 갈증도 컸을 텐데 다만 눈이 너무 높아서 연애를 하지 못한 경우니까요. 이런 분들의 특징 중 하나는 언제나 자기가 가진 패보다 더 높은 패를 가진 남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정숙은 사전 인터뷰에서 이제는 진짜 얼굴 키 안 본다며 이제는 착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제 경험상으로 이런 분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끝내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낯설에서도 최종 선택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정숙은 눈이 높았던 것도 문제지만 특유의 띠꺼운 표정과 까칠한 화법 때문에도 연애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전 인터뷰에서 혹시 철벽 치는 스타일이냐고 묻자 정숙이 스스럼 없이 철벽 잘 친다면서 얘기할 때 보면 예쁜 얼굴이 무색할 정도로 띠꺼운 표정을 짓던데 저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본인이 의외로 쉽게 그런 표정을 짓는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지 여부가 더 궁금하더군요.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 때 상철이 기름장 약간 많이 넣었는데요 하니까 바로 꼽주는 거죠 하면서 다소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화법으로 장난을 치고 상철이 첫인상 선택 때 손을 떨었던 것에 대해서도 진짜 간이 안 좋은 줄 알았다. 이 정도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자칫 조롱처럼 들릴 수도 있는 농담을 하던데 서로 코드가 통하는 친한 사이라면 모를까. 정숙의 표정이나 화법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정숙 스스로가 평소에 본인이 어떤 표정을 짓거나 어떤 화법을 쓰는지에 대해 전혀 성찰이 없던 분이라면 이번 낯설 출연은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낯설 출연 덕분에 스스로의 표정이나 화법에 대해 제대로 성찰하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과몰입 한 줄평. 이번 기수엔 응원하고 싶은 출연자들만 있었으면 좋겠다.